안녕하세요. 서울역사문화특별전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전시를 기획한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현영입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핵심 관청이 모여있던 육조거리를 담은 전시인데요. 최근 진행한 광화문 광장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옛 육조거리의 흔적을 통해 한양의 핵심 가로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이 되어 온 광화문 광장의 역사와 변화상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1부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에서는 육조거리의 조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2부 조선을 움직이는 육조거리의 관청들에서는 육조거리에 위치한 관청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육조거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에서는 관청으로 출퇴근하는 관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600년 전 한양이 나라의 수도로 조성된 이래 핵심 관청가의 지위를 유지해온 육조거리와 그 사이를 오고 간 관원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 이 공간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 건물의 배치와 규모가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삼군부와 사원부 등 또 다른 유구들이 잇따라 발굴되었는데요. 육조거리의 흔적들이 10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8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398년에 경복궁을 둘러싼 외곽의 궁성과 남문을 조성하면서 대로 좌우에는 문무를 대표하는 관청인 도평의사사와 의흥성군부를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1405년에는 육조의 관청이 정이품으로 승격되었고 1413년에 도성 간선도로에 긴 행랑을 건설함에 따라 육조의 관청들이 광화문 앞에 좌우로 길게 도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도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는데요. 도성안 궁궐이 모두 불에 탔고 육조거리의 관청들도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이후 왕의 거처는 창덕궁과 경희궁으로 옮겨졌는데요. 육조거리의 관청들은 광해군 때 본래 위치에 복구되었습니다. 육조거리의 관청들은 창덕궁 주변에 조방과 직방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였는데요. 오랜 기간 경복궁이 비어 있었음에도 육조거리의 관청들이 그대로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육조거리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관청가인 육조거리에는 어떤 관청들이 있었을까요? 의정부는 관원을 통솔하고 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관청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동쪽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재상은 많은 관직을 겸직하였는데 의정부 성립 초기 정이품 이상의 관원들은 인사, 군사 분야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육조거리의 중앙 관청들은 궁궐 안에서 임금을 보필하는 권례각사에 견주어 거례각사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조는 6개 관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관리의 인사를 담당한 이조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한 호조, 그리고 외교와 의례를 담당한 예조, 국방을 책임진 병조, 소송과 재판을 담당한 형조, 산림과 토목을 담당한 공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육조거리 관원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묘사유파, 즉 묘시에 출근해서
유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묘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관원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12시간을 관청에 나와서 근무하였습니다. 관청에 출근할 때는 평상복 위에 관복인 달령을 걸친 후 허리에 각대를 두르고 머리에 검정색 사모를 썼는데요. 관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오늘날의 출근부인 공자부에 서명해야 했는데 기록된 출근 일수는 근무 성적과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조거리 관청에 소속된 관원들이 결성한 괴회가 가장 결속력이 강했는데요. 이들은 개인보다 조직의 결속을 중시하였고 상호 간 두터운 친목과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임일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고 만남의 장면을 그리는 개회도도 제작하였는데요. 육조거리 관원들의 주도하에 개회도의 제작과 소유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개회도의 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친목도모의 술은 빠질 수 없었는데요. 이에 영조는 재회 기간 대부분 금주령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죽음 정책에도 술은 번화가 뒤편 골목에서 은밀히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관원들은 대개 6시를 전후하여 관청을 나섰는데 동료 관원들과 함께 술집을 찾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망공의 세시풍요에는 육조거리 근처 유흥가에서 밤이 깊도록 음주를 즐기는 관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마음 먹고 술을 마시는 관원들에게 밤 9시부터 11시 이후의 통행 금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의 주요한 중앙관청들이 자리하며 500여 년간 국가 권력을 상징했던 육조거리는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 이후 식민 통치를 위한 광화문 통으로 바뀌는 질곡의 역사를 겪었는데요.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 개명되었던 세종로는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전히 국가 권력의 중심이었고 다양한 국가 행사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세종로가 국가의 상징거리에서 오늘날 시민의 광장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시민 공론의 장이 된 광화문 광장은 이제 역사성 회복과 교통정체 해결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을 거쳐 2022년 4월에 재개장을 앞둔 새로운 광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의 옛 모습을 조명하는 서울 역사문화특별전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전시 잘 보셨나요? 이번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협력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 공간을 탐색하는 광화문 600년 세 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 전시였습니다. 새 박물관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역사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